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난 3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맞춤형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는데요. 양 지사는 독감 의심 환자의 타미플루 선제 투여, 고위험 시설 종사자 대상 독감 검사 지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확충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철 트윈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합니다. 이후 24시간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여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원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발열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시 군별로 내년 초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60개소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해외 유입자를 철저히 관리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송년 모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한편 지난 3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72명으로 격리 중 71명, 격리 해제 493명, 사망자는 8명 등입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요하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 보건 등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전국 최초 언더2 연합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정, 기후위기 비상선언, 2050 탄소 중립 실천 연대 발족 등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충남도의 활동에 관심이 있던 요하나 대사가 접견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네덜란드 지방정부와 정책연대 강화,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해양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의 해수 유통, 홍수 조절 등 델타 프로젝트 관련 정보기술 전문 인력 교류 협력, 수자원 연구기관 델타레스와 하구 생태계 보건 등에 대한 협력, 충남도 젤란트 주간 연안 하구 생태 보건 프로젝트 중심 국제 협력 등을,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기술 현장 컨설턴트 상호 파견 등을 추진해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요하나 대사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역간척 사업의 시금석이 될 부나무 생태보건과 같은 충남도의 노력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더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4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제4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청을 비롯한 한국 유학의 가치와 현대적 계승 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유교 문화를 통한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발견하는 전통의 가치, 현대에 살아 숨쉬는 유교 문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 대담,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기조 발표를 통해 오늘날 인류가 물질적 풍요만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의 중요성은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배려, 의리, 가족과 이웃 사랑 실천, 수기치인 등 유학의 인본주의 정신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의 서울대 교수의 중국 사회에서 전통 문화의 부활, 장봉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유교문화 구국 개념의 현대적 쟁점들, 김문준 건양대 교수의 동아시아 유학 전통과 한국 유학의 위상 등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아직 국내에 항공보안 장비 관련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항공보안 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장비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설계 용역을 맡은 UMP 건축사 측은 설계 개요, 건물 배치 계획, 설계 예정 공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암 국가산단 내 13,297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시험인증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방래 서천군수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정원 부원장, 건축사 UNP 조재호 이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성기 부장, 국토부 항공보안 전태숙 주무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UMP 건축사 사무소 조재호 이사는 센터 설계 개요, 설계 개념도, 동선, 건물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총면적 13,297제곱미터에 연구동 2,262.18제곱미터, 시험동 1,750.64제곱미터, 기숙사 920.42제곱미터, 5개 저장소 98제곱미터 등 4개 동의 건물로 구성됩니다. 이어 조 이사는 각 건물마다 보안 단계에 맞는 가시 설계, 내 외부 인원 소통 보안, 상징성을 갖는 연구소라는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설계 계획 시 저희는 3가지의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설의 용도와 보안 단계에 맞는 적절한 배치와 그리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두 번째는 시설의 특성상 내 외부에서의 연구원과 방문객의 소통 공간과 보안 공간의 확실한 영역 분리. 마지막 세 번째는 본 건물이 연구소라는 단조로운 형태보다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이번 사업에 센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총 1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동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 군수는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생소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만큼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보안장비 검색 이런 거 용어도 처음 듣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인증 시설은 더 많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게 우리 군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걸 전체 우리 군민들이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모든 노력, 재원 이런 거 모든 협조 사항을 통틀어서 한편 군은 추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서천군 보안사업 클러스터 확장 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등 철도, 항만에서의 보안장비 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변덕구입니다.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충남 서천군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유치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와 경상북도 영덕군에 이어 서천군도 해양생물정보관센터 건립을 제안할 예정인데 서천만의 특색을 살려 유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조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국가해양생물종 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생물종보건센터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증식과 보건을 위한 시설로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해 북부 권역의 경기도 시흥시와 동해 권역의 경상북도 영덕군이 오는 2022년까지 각각 해양생태과학관과 해양종보건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서해 중남부 권역의 서천군도 종보건센터 건립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천군만의 특색을 살려 유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충남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영덕과의 어떤 비교 우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리 서천 쪽에 입주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충분히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으로 이걸 꼭 가져오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텐데 의지의 표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지 결정자를 선택시키느냐.
특히 신철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을 예로 들며 복원과 증식을 할 타깃 멸종위기종을 먼저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포유류, 물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깃종으로 하겠다. 그런 걸 테마로 한 과학관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구의 구도를 가지고 갔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타깃종이 뭐냐. 이에 이교식 서천부군수 역시 이번 타당성 용역의 방향을 서천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맞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 서천에 하려고 그러나? 영동도 있고 시흥도 있는데 왜 서천에 하려고 그러나? 그 답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부와 함께 우리 정부처 국회를 설득시켜서 이 밖에도 센터 건립과 관련해 종보건센터와 연계할 연구시설 구체화, 센터 건립의 장점 및 약점 파악,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강조, 생물 멸종 및 환경 변화 파악 등이 요구됐습니다. 한편 서천구는 종보건 시설, 사육 장비 등에 약 191억 원을 투입해 397억 원의 생산 유발, 1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390명의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생물대상기관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 고유종, 멸종위기종 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해양생물 보건 사업 분야의 세계적인 위상 확립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농기센터 강의실에서 강소농 스마트 스토어 경영 개선 교육을 총 5회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이달 9일, 13일, 17일, 20일, 24일로 각각 4시간씩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2020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와 발전 방향,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및 상품 등록, 공지사항 관리 및 공지를 활용한 마케팅, 쇼핑몰형 상품 전시 이미지 디자인, SNS 채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6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군은 가을철을 맞아 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을 함양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 등록자 대상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금지와 올바른 패티켓 관련 문자를 전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로 119 상황요원에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 특히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119 신고 접수 시 바로 119 상황실로 연결되어 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 신고 앱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 정보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속 학생육상연합팀이 지난달 경북 예천과 충북 보은에서 개최된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항중학교 나혜린 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여중부 3000m 동메달을, 장항중학교 신지우 학생이 제1회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여중 1학년부 400m 동메달을, 문산초등학교 박성문 학생이 같은 대회에서 남초 6학년부 800m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천소방서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립생태원이 국내 박쥐의 분포와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박쥐와 생태계 스마트 미디어 교재를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미디어 교재는 박쥐의 생태 특성과 생태계 내 역할에 대한 동영상, 음향, 이미지를 활용해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였고 활용 목적에 따라 콘텐츠 변환이 가능해 다양한 생태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